아베 피살입니다. 아베 피살의 일본 보수 언론 결집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거리 유세 도중 피살이 되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장례식이 12일 도쿄 내 사찰에서 가족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2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일본 도쿄의 한 사찰에서 엄수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베 전 총리에게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가족장은 아까 그 뭐 전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가족들과 그다음에 지인, 그다음에 현직 총리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주요 인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네.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키에 여사가 상주를 맡았고요. 일본의 어떤 그런 그 장례 풍습은 장례식 이후에 추도식이 열려요. 네. 추도식이 자민당과 자유민주당과 그다음에 정부의 합동 주관으로 열리는데 아직 언제 열릴지는 일본 정부가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보통 평균 그러니까 장례식 치른 다음에 1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 이내에 추도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이 사건이 있었던 때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피습 직후의 상황이 정말 여과 없이 보도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정말 제가 한눈에 봐도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네, 각 포털은 그 피격 장면을 담긴 그 동영상을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만큼 좀 뭐랄까요,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끔찍한 어떤 그렇죠. 장면이었거든요. 문제는 이제 참의원 선거를 바로 앞두고 네.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의 특히 그 일본에서 최대 정파의 수장이거든요. 아베파의 최대 정파의 수장이니만큼 또 자민당의 승리를 위해서 유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 유세 지원 연설차 이 유세를 연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총탄 2발에 의해서 쓰러졌고 쓰러진 다음에 바로 인근에 있던 병원에 의사가 뛰쳐가서 응급 조치를 했는데 그 의사의 표현에 따르면 일단 통각,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지를 검사를 해봤고 그러나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고 얼굴은 그렇군요. 창백했고 이미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응급조치가 심장 재세 동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조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로 부를 수밖에 없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할 정도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아베 전 일본 총리의 피살 사건 용의자가 바로 야마가미 데스야라는 인물이었는데요. 도대체 왜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하게 된 건가요? 네, 이제 당일날은 바로바로 이제 속보가 나오는데 처음에 자위대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관계자여서 군인이어서 전직 군인이어서 뭔가 그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제가 메이지 유신 직후에 많은 그 정치인 암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대개는 군인들이 했거든요. 군인들이 천황제를 부활해라 하고 그런 어떤 명목으로 해서 정치인들을 많이 암살했기 때문에 혹시나 좀 더 그 극우파라든지 물론 뭐 이 아베 총리가 보수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정치적 주장을 담은 그런 행위가 아닐까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마가미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나 혹은 경찰이 야마가미의 주변 인물들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야마가미의 부친은 건설업을 했다가 파산을 해서 어렸을 때 이제 별세를 했고 어머니가 그거를 승계를 해서 계속 뭐 운영을 하다가 이 모친이 이 어떤 종교에 빠져서 전 재산을 그대로 날리는 어떤 그러는 바람에 야마가미를 포함해서
세 자녀가 뭐 그 끼니를 굶을 정도의 어떤 상황까지 이르러서 이 야마가미라는 용의자는 그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종교에 대한 원한이 있었고 또 아베 총리가 그 종교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제 총을 만들어서 그렇게 암살을 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범행에 사용된 이 사제총은 범인이 몇 달 전부터 이 유튜브를 참고해서 직접 만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 보도가 좀 엇갈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산탄총이다라고 보도가 됐다가 권총에 가까운 사제총이다라고 또 이제 보충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즉 실물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제총이기 때문에 뭔가 투박해 보이는 그런 직접 만든 그런 총입니다. 권총처럼 끝이 돼 있지만 그러나 산탄총이라는 그런 이 기계가 어떤 총기 종류냐면 총알 한 발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6발이 동시에 퍼지는 한 번 쐈을 때 6발이 팍 퍼지는 그래서 산탄이라는 뜻으로 샷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그 산탄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러나 근접거리에서 쏘면 치명률은 굉장히 높은 그런 총으로 알려져 있고요. 처음에는 그 폭탄을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제 폭탄을 만들려다가 여의치 않자 사제 총으로 바꿨고 이 경찰이 직접 집으로 찾아간 순간 그 집안에는 여러 정의 그 사제총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만들다가 가장 성능이 좋아 보이는 총을 선택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경찰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범인의 어머니가 빠져 있다고 생각한 그 종교는 이제 한국에서부터 퍼져나간 종교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통일교라고 뭐 보도가 되고 있고요. 뭐 이 통일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이제 그 나라의 문선명 씨가 교주로 있는 그런 설립한 교회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교세가 확장된 그런 상태이고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신도가 아직 있고 일본 신도도 3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15만 정도의 뭐 신자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그런 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통일교 측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범인의 어머니가 과거 통일교 신자였다고 확인은 되었고요. 아베 전 총리가 영상을 보냈다는 이유로 살해를 했다는 범인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정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통일교의 원래 이름은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거든요. 일본의 지부를 통해서 일본 통일교의 지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이 야마가미 데스야는 지금 통일교 신자가 아니다. 첫 번째 확인해 준 것이고요. 두 번째 그의 모친은 이 통일교의 신자이기는 했고 한동안 안 나오다가 23년 전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이 교회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정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어떤 일로의 어떤 원한이나 원망 뭐 이런 것으로 보이지 이것을 통일교와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숨진 8일 주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변 안전 주의 SNS를 띄웠잖아요. 뭐 영사관이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위터에 어떻게 썼냐면 한국을 대상으로 혐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신변 안전 주의 공지를 이 트위터에 올렸다라고 이제 보도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일본과 한국 누리꾼들이 전부 다 동시에 이제 반발을 한 거예요. 일본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또 일본 누리꾼이 아니라 제가 보더라도 지금 통일교라는
라는 그런 그 단체가 뭐 한국만 있는 어떤 그 고유한 어떤 종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네. 전 세계에 교사가 있는 확장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신자 수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고요. 또 일본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그 굉장히 뭐랄까요 다양성을 다 인정하는 네.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특정 종교에 대해서 무슨 혐오를 갖거나 한 어떤 상황이 아니고 세 번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통일교가 그렇게 그 일본 내에서 한국적이다, 한국이 연상되는 어떤 종교다. 그렇다면 진짜 아베 총리가 어떻게 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겠습니까? 아베 총리가 당시에 한국과 이 총리 기간 재임 기간 동안 한국과 굉장히 긴장 관계였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일본 누리꾼들도 왜 그걸 억지로 이렇게 연관시키냐? 우리가 무슨 뭐 혐오 그 혐한을 이것 때문에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라고 자기들도 얘기하고 있고 한국도 너무 섣불렀다라고 한국 누리꾼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발을 보이자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은 이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혐한 감정으로 인해서 일본 자유여행 재개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는 되고 있거든요. 뭐 두 입장 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까도 총영사관 입장이랑 비슷해요. 혹시나 일본의 혐한 감정이 고조되면 나올지도 모를 불상사 때문에 일본 정부가 허용을 좀 더 늦추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거랑 별개다. 이미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됐고요. 또 우리나라 최근에 보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그 가고 싶은 나라, 관광을 가고 싶은 나라 2위가 베트남이었고 1위가 일본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그렇게 서로 간에 어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거리두기가 하늘길이 열면서 빗장이 풀리면서 서로 가고 싶은 나라가 됐거든요. 일본도 사실 한류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양국 간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늘길이 뭐 닫히거나 또 다른 자유여행 기차가 늦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한편 이 아베 전 총리의 피살을 두고 부실 경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소주병 테러 당시 그 철통 경호와 비교가 되면서 좀 논란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의 어떤 기본이 안 돼 있었다라고 일본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자성하고 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본도 우리나라 똑같이 총기가 금지되어 있는 그렇죠.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경호를 할 때 주로 흉기에 의한 그런 이 테러가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근접 경호를 해요. 네. 아주 가까이에서 네. 경호를 하고 있고 그런데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첫 번째 총을 쏘고 3초 후에 두 번째 총을 쏘는데 첫 번째 쏜 총에는 불발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후방에서 피격을 했는데 아베 총리가 뒤를 바라보거든요. 즉 그것이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없었다는 얘기고 3초 후에 두 번째 총탄으로 쓰러진 장면인데 이해가 안 가는 건 후방 경계를 누가 했느냐. 후방 경계가 분명히 있었어야 됐고 근접해서 있었다면 첫 번째 총탄과 두 번째 총탄 사이에 3초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네. 매뉴얼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총탄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 경호하는 사람들은 경호 대상의 머리를 숙이게 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빨리 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3초 이내로 그것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총탄이 이 관통하기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3월 24일입니다. 대구로 내려간 달성군으로 내려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달성군에 내려가서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 생생하게 보셨을 거예요. 네. 멀리서 용의자가 소주병을 던집니다. 그러자마자 한 여성 경호원이 우리가 보통 가방이라고 하는데 가방을 딱 펼치면 이 방어 벽이 되거든요. 그것을 펼치고 바로 다가갔고 나머지
나머지 있는 경호원들이 바로 에워싸는 장면을 목도하셨을 거예요. 그게 수초도 안 걸렸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경호를 우리는 보여줬는데 아베 전 총리, 일본의 물론 현직 총리가 있지만 그러나 정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전직 총리거든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민당의 최대 파벌의 수장이고 현직 국회의원인데 그 가장 영향력이 큰 정치인의 그런 경호를 그렇게 허술하게 했느냐. 일본은 더군다나 매뉴얼의 사회거든요. 네. 매뉴얼대로 한다.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답답한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매뉴얼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이 가운데 일본이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이제 보수 성향 4개 정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선거 직전 이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이 좀 보수를 결집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가 왜 중요했냐면 아베 전 총리가 개헌을 현직에서 있을 때부터 굉장히 꿈꿔왔고 또 이제 전직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대 파벌을 이용해서 개헌을 하려고 해요. 근데 개헌이 3분의 2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양원제예요. 참의원과 중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의원은 이미 3분의 2가 이미 그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의 연립정부인데 양당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되게 중요했어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3분의 1을 차지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는데 약 한 10여 석 정도가 모자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 그 아베 전 총리의 피격으로 말미암아 동정 여론 포함을 해서 아베의 꿈 뭐 이런 어떤 표현까지 막 댓글에 막 달리면서 보수 지지층이 완전히 총 결집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를 했고요. 물론 이제 자민당과 공명당 이외에 2개의 정당, 여당 성향의 2개의 정당도 합쳐서 이미 3분의 2를 확보를 해서 이제 평화헌법 현존의 체제에 있는 그러니까 군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평화헌법의 개정이 실제로 가능해진 그런 지금 의석이 됐습니다. 이 자민당의 압승으로 이제 일본 정치권에서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평론가님? 예, 두 가지인데요. 이따 다시 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왕 질문하셨으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개헌 헌법으로 일본은 이제 완전히 소용돌이를 칠 개헌, 겁니다. 네. 개헌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석수가 됐으니까요. 이 개헌이라는 건 현재 평화 헌법이 이번 그 2차 대전에 패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헌법이거든요. 전쟁 포기, 군대 보유 불가, 교정권 금지를 규정한 헌법 구조를 개정한다는 것이죠. 현재는 지금 자위대가 있지만 공식적인 군대가 아니고요. 또 방어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때 방어를 하는 것이지 공격을 가한 쪽에 바로 응전을 할 수 네네. 없는 그런 이 헌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 자민당 내에 이 파벌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최대 파벌의 아베파가 아베 그 수장이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 새로운 어떤 권력 투쟁이라고 할까요? 세력 싸움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되겠고 세 번째 그로 말미암아 중도파라고 알려져 있는 온건한 합리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는 기시다 총리가 힘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 아베파의 잔존 아베파의 눈치를 볼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 자민당의 압승이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 개헌과 관련해서 만약에 일본 기시다 총리가 드라이브를 건다고 한다면 긴장 관계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시다 총리가 아베 총리를 계승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도 시기 길게는 4개월까지 뭐 후에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문 정국이라든지 일본 내의 추도 분위기가 그만큼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기간 동안 기시다 총리가
독립한다? 불가능해요. 그럼 아베 총리의 뜻을 계승한다라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고 추도식에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헌이 개헌 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3분의 2의 확보가 성공을 했으므로 그것 자체를 하나의 무기화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두울 수 있어요. 개헌을 국내에서 이제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 긴장 관계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는 온건파다. 즉 자신의 어떤 세력을 지금 구축하려면 이 목소리를 서서히 자기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베 총리가 발세한 것을 기회로 삼는다. 이건 좀 뭐 이미 이미 발세한 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거든요. 아베파 때문에, 아베 전 총리 때문에 거의 아베 총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외교 안보 정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거든요. 자신만의 어떤 그런 노선을 걸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베 총리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모든 외교 관계가 그렇습니다. 선수 교체라는 의미. 양쪽 다 상대하는 사람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윤석열 대통령, 저쪽은 기시다 총리.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서로 간에 그 새로운 의제를 설정을 할 수 있다. 선수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망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쪽 다 서로 간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수반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 보다 더 새로운 어떤 의제가 양국 간에 설정되지 않을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조문외교도 참 중요해요. 아, 중요하죠. 예, 조문외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족장에는 우리가 보내지 않았지만 추도식에는 국무총리를 보낼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가서 조문을 하면서 기시다 총리와 친서를 교환한다든지 또는 어떤 의지를 조문하는 과정에 어떤 교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좀 희망적인 한일 관계에서 희망적인 어떤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 주한 일본 대사관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의 분향소를 찾아서 또 주문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입니다. 일본 대사관에 직접 찾아갔고요. 아베 전 총리의 명복을 기원하면서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표한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조문록에 썼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평론가님께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짚어주셨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조문 외교나 이번에 좀 대화의 물꼬도 텄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 교체가 이뤄진 만큼 뭔가 좀 변화의 물꼬가 터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뭐 조문 분위기 속에서 당장의 어떤 분위기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여전히 좀 안개 속에 좀 깜깜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좀 풀어가는 게 우리 정부가 좀 현명한 방안일까요? 네, 일단 양국이 이 경제라든지 혹은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굉장히 얽혀 있어요. 네. 한쪽이 무조건 윈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서로 패하거나 서로 윈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어요. 이건 미국이 클린턴 정부 시절부터 오바마까지 민주당 정부가 한미일 관계를 설정하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서로 얽힐 수 있게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이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때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만큼 가까우니까 서로 필요한 어떤 관계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의 관계인데 지난번 이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본과 굉장히 반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경제적인 부분부터 풀자.
굉장히 지금 글로벌 경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글로벌 경제가 위기입니다. 일본이 사실 기시다 총리가 굉장히 지금 급박해요. 여러 가지로 급박한데 환율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율이 굉장히 달러가 고환율이잖아요.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엔화를 묶어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또 금리를 올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사실 여러 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엔저를 저렇게 고집하다가 도리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시다가 잘하고 있느냐라고는 의문을 지금 일본 국민들이 표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양국이 진짜 절실한 경제 협력이 필요한 어떤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가장 서로에게 필요한 것 문제부터 풀어보자라는 그런 이 수순을 밟으면 보다 더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아베 전 총리 피습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022년도에 정치인이 이렇게 한복판에서 피살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참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뭐 놀래시기도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사건 이후 한일 관계가 어떤 식으로 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생생법률쇼에서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